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쿨존 사고 소식부터 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6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쳤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주차장을 빠져나온 SUV와 직진하려던 승용차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는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그대로 학교 안 화단으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 SUV에 들이받친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학교 앞 보행로를 덮친 겁니다. 사고 차량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덮친 뒤 학교 담벼락을 뚫고 아래로 떨어져 이렇게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학교 앞을 지나가던 6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있던 어머니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뒤에서 따라가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쿵 소리랑 전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차가 이제 저 벽을 치고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아기가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언니 같은 아기는 울고 아기는 쓰러져 있고.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보도침범이나 이런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사로에서 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세워둔 버스나 또 경사로에 주차된 SUV 등 장소, 차종 다 불문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주차된 승합차 한 대. 뒤로 슬금슬금 밀리는가 싶더니 비탈길을 따라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차량은 5m가량 밀려난 뒤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주변 보행자나 가게 손님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쿵쾅씩 이 안에 이제 가게가 흔들흔들 하더라고만. 그래 놀래 나가 있기나마 그냥 차가 득집더라고요. 사고 당시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였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뒤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해 내리막길에 들어서며 갑자기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9일 낮 사하구 당리동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밀리며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밖에 있던 버스 기사가 운전석에 뛰어들어 급히 운전대를 꺾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이제 차가 밀려 내려가니까는 운전석 문을 여시고 이제 핸들을 왜냐면 그대로 내려가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지난달 금정구 금성동에서도 40대 남성이 경사로에서 밀린 차량에 깔려 숨지는 등 내리막길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에서 경사로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경사로의 명확한 정의도 단속 기준도 없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리막길에 잠시라도 차를 댈 때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꺾어두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에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16일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강사로 부산의 영어학원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내성고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6일 만입니다. 한편 내성고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등 39명의 접촉자 모두 2차 감염이 확인되지 않아 오늘부터 등교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작됐고 또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활동 폭을 대폭 넓힐 예정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2010년 중국 상하이 월드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5조 원을 직접 투자한 중국 정부는 관광 수익 13조 원을 포함해 170조 원 가까운 부가가치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관문공항 건설과 더불어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그 사실상의 그동안 준비 과정이었는데 첫 발을 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최 장소인 북항 재개발 사업지 일대 224만 제곱미터 모두가 포함됩니다. 원도심을 되살려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 것이 박람회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 통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야만 하는 과정. 하지만 유치 성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최근 20년간 아시아 국가에서 연이어 개최됐고 2010년 중국 상하이의 경우 4차 투표까지 가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부산은 프랑스, 러시아 등 대여섯 개 국가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제 개발의 창의성, 탁월성, 그다음에 민간과 정부가 합친 외교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준비를 해나가도록.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년 월드 엑스포는 여수와 대전에서 개최됐던 인정 엑스포와는 규모와 위상면에서 차별화된 등록 엑스포로 내년 국제박람회 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년 최종 개최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수주 절벽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지역 조선 기자재 업계가 모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국내 빅3 조선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23조 원, 100척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최근 따냈기 때문인데요. 이들 조선소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업체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LNG 선박 엔진룸 관련 장비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우리나라 3개 조선사 모두에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 중인 장비들은 모두 지난해 수주 물량으로 내년 이후 일감 부족을 고민했던 이 업체에 카타르발 LNG선 수주 소식은 그야말로 호재입니다. 보면 지금 수주되는 이 선박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아마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매출의 임팩트를 가져올 계획에 있는 것. 최근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업계의 위기는 모산업인 조선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NG 선박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동량 감소가 주 원인으로 국내 조선 3사의 올 들어 3월까지 수주량은 40만 CGT로 1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조선 기자재 업계는 이로 인해 올해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내년 이후에는 수주 절벽의 위기를 예상했었지만 카타르 LNG선 수주가 업계 회생에 마중물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도크가 꽉 차게 되면 신조 성과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주 소식으로 인해서 그 LNG선 선종 외에도 VLCC라든지 그리고 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도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자재 업계로부터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지역 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방사선 의과대학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기장에 제3회 캠퍼스를 설립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1단계로 오는 2022년까지 기장에 방사선 의과대학을 신설한 뒤
2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방사선 의과학대학원 설립, 3단계는 2030년까지 미래 융복합형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인력들이 앞으로 방사선 임상 치료뿐만 아니고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치료기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의사과학자로서 육성이 되어가지고 부경대는 국내 대학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 온 데다 영남권 의대 정원이 호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또 기장에 있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 가속기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며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해달라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이미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동남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서 중입자 가속기 등이 집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기장 캠퍼스가 가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비인 부지 마련 문제가 기장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상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기장군이 부경대에 제공하기로 한 부지입니다. 약 7만 평에 이르는 이 일대를 기장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부경대의 의과대학 추진 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방사선 의과대로 특화를 추진한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의과대학 신설을 허가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기에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중 대기와 소음, 생태 분야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결론난 가운데 추가로 조류 부문도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늘 환경청, 부산시, 환경단체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조류 조사를 올겨울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40여 곳의 부산 지역 여행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관광협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30곳의 여행업체가 문을 닫았고 10곳은 현재 휴업 중이며 공식적으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